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네. 그 후속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한미일 공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한미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와 또 이제 방위비 분담 뭐 이런 이제 안보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현재 가장 신경 써야 될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어떤 그 좀 과제로 꼽으실 수 있을지,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까요? 글쎄요, 아직은 뭐 지금 합의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가서 그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뭔가 엄청나게 당하고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뭐 다행히 분위기가 참 좋았고요. 그래서 뭐 여야 관계없이 일단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지금 뭐 구두로 합의한 게 있을 테고 또 아직 공개가 합의는 됐는데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한미군 그 주둔지 뭐 땅을 지금 달래는 거냐 뭐 이런 소유권 네.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하고 쇠고기 뭐 이런 거 또 추가로 개방해라 이렇게 압력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무기 구입 뭐 미국에 이제 무기를 좀 더 많이 사달라 이런 요구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우리 대기업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그 액수도 이제 좀 늘려달라 또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어서 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고비는 넘었지만 네. 그런 그 트럼프 재임 기간이 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3년 동안 뭐 이런 상태를 계속 그 유지하고 철저하게 방어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협상은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공식적인 문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요. 네.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한 25일쯤 뒤에 그 문서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관세 협상 타결된 지 25일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왜 이번에 문서화에 실패했는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뭐 그 문서화를 자주 안 하는. 아니, 그래도 국가 간의 협상인데 문서로 제대로 안 돼서 그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말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합의해놓고서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서화가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말밖에 없단 말이죠. 저 말은 언제든지 그 뒤집는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안심하고 협상이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단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도 한국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었지만 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원래대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원래 그 관세협상 직후에 농산물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하고는 또 이제 반대 성명을 냈죠. 다른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원래대로라면 결국 농산물 개방도 완전 개방 쪽으로 합의해 준 거냐 아니냐. 네. 너무나 불투명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뒤로 밀어놓은 거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후속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뭔가 매듭지을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불안과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제 평가들을 두 분이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상황으로 들어와 보면 먼저 이제 야권 상황. 이 대통령은 이제 귀국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즉시 회동을 하라고 추진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장 대표는 이제 앞선 그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왔었지만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이제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1대1 만남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던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여야 대표 간에 과연 악수를 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을지 여야 간의 지도부 회동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만나야죠. 뭐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뭐 성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요. 네. 어차피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1대1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뭐 1대1 아니면 내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1대1 이렇게 불러놓고 이걸 또 섞는 방법이 있거든요.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1대1도 하고 또 이어서 뭐 여야 대표들하고 뭐 세 사람이 뭐 한다거나 아니면 네. 원내대표들까지 해서 한 5사람이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절충이 가능하고요. 내용, 의제가 좀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설명하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막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뭐 좀 요구를 하겠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했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건지 지금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으로서도 이거를 어쨌든 입법부에서 법률로 통과시킨 거를 그것도 여당이 통과시킨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좀 명분에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될지 좀 난제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네. 또 어쨌든 야당에서도 뭐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만남 자체가 좀 일단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만나다 보면 여야 간에 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일단 대화를 해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복원의 회동에 의미가 있다. 강훈식 실장이 의제하고 상관없이 일단 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반면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의제를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이렇게 무슨 상견례 형식으로 해서 덕담이나 나누고 끝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징적으로 아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면 네. 장동혁 대표는 그런 그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제를 가지고서 만나자 이런 거죠. 그러면 네.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서로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서로 협의나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만남 자체가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결국 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그런 사람과 이제 장동혁 대표 간에 뭔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뭐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결국 중간에 대통령의 결단 부분도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네. 아마 뭐 계속 이게 이렇게 공전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여기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의제를 뭘로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데 그거 뭐 저는 제가 보기엔 네. 그 양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의제를 뭐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이제 민주당식 표현의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야당과 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에 관한 대통령의 선물이 하나 있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온도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 명칭을 이제
같이 없앨지 또 검찰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아니면 이제 법무부 어느 부처에 둘지 의견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좀 달리했는데 오늘 이제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달 5일 전까지 검찰 개혁의 방향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될 예정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좀 정리, 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정부 조직법.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과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안으로 들어가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그 여당안은 행안부에 두자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과거의 검찰 기능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또 경찰도 통제하고 있고, 그러면 수사기관 간의 그 견제와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 이 시스템을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놔둘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여당안을 따르겠다고 하면 여당안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단 갈등 양상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걸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결국은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대로 법무부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검찰, 네. 행정안전부는 경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아직은 협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정성호 이제 장관이 여당과의 좀 마찰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당의 의견을 이제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에 중수청은 기존대로 법무부 산하에 가지 않겠냐 이제 최 위원님은 이제 그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송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일단 법무부 장관의 어떤 구상, 검찰개혁 구상이 어떤 언론의 보도 때문에 약간 오해를 빚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헌법에 검찰총장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 기소만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럼 어떤 겁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고요. 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지 그게 정부 의견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또 일단 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입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입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좀 물러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 행정안전부에다가 둔다. 중대범죄수사청을. 그게 사실은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좀 강경파 의원들이 낸 법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 채택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사실 공론화가 일단 당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뭐 당사자인 검찰 의견도 좀 듣고 뭐 법원이라든가 뭐 시민사회 이런 데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최근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해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소청으로 검찰청은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되 검사는 공소청에만 두는 걸로 하자. 그러면 현재 검찰 안에 있는 직접 수사 인력이 있거든요. 검사들도 있고 네네. 수사관들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검사라는 명칭을 못 쓰니까 네. 본래 검사였던 사람들은 뭐 특별수사관이라든가 이제 이름을 좀 달리 해주고 또 검찰 수사관들은 그냥 뭐 수사관, 또 경찰들은 수사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구를 만드는데 이 조직이 아예 행정안전부 쪽으로 옮겨갈 경우 이를테면 현재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가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손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법무부에 두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내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 아마 이른바 당정대 네. 그 정책 협의 과정을 통해서 좀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뭐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중수청이 법무부냐 행안부 산하로 가느냐.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수 의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이름 바뀌고 네. 검사들은 공소청에만 있고 네.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법무부 안에 기존대로 있되 네. 공소청하고는 다른 조직으로 네. 어쨌든 이원화되는 조직으로. 예, 그렇죠. 뭐 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네, 해봅니다. 두 분의 전망,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내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를 했고 일각에서는 분당의 가능성이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제 비례대표 중심이고 또 이제 몇 명 되지 그렇게 많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분당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쨌든 가장 핵심에 조경태 의원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당내 게시판 의혹을 다시 한번 당내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경 의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또 다른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분당이 되려면요, 이제 어느 한쪽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른바 주류예요. 그러면 한동훈계가 비주류 성향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주류 성향을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계입니다. 네. 그럼 조경태 의원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 한동훈계가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좀 주의 깊게 보면, 네. 지금부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는 과거고, 자, 지금부터 단일 대우가 형성되지 않고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해나가겠다. 저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선거 전략상 이제 뭐 친윤 쪽 뭐 이런 세력에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호감을 보이고 뭐 이렇게 유화적으로 했지만,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뭐 옛날에 어떻게 한 거 지금 징계하겠다 또는 출당시키겠다, 아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부터라도 누군가가 또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할 경우에는 네. 아마 시범 케이스로 하나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네. 전체적으로 세력을 잘라내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분당 가능성이라는 거는 민주당 측 일각의 희망사항이지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직 인선은 어떻게 그럼 추려질까요? 조직이요? 예. 국민의힘 안에 인선. 아니 그 인선은 네. 친한계, 탕평 뭐 이런 것까지 장동혁 대표가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아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건 책임지고 뭐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한길 씨를 당직에 기용한다? 아마 또 그런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시키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자체가 좀 이변인데요. 네. 이게 뭐 친윤석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일종의 강성 당원들의 뜻이 관철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이겼어요. 네. 그런데 80%를 반영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기는 바람에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한길 씨가 당장 뭐 김문수 후보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출당을 시켜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장동혁 새 대표가 얼만큼 좀 잘
설득을 하느냐, 버텨주느냐, 이 당내 통합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발휘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최병묵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조경태 의원이 탈당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 없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할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럼 이제 내쫓는 경우인데 내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밖에 안 돼요. 이를테면 한 10명 나가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개헌을 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의원 제명을 할 때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명 미만으로 무너지면 네.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의원들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밖에 의원들을 마음 놓고 제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쫓지 않을 것이다. 저도 똑같이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오늘 내란 방조 혐의를 그동안 이제 받아왔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구속이 기각이 됐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두 분의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성 의원님.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거 네. 뭐 사실관계하고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판사가 법률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정당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논평하는 게 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이 영장 재청구 여부는 특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네. 또 재청구해도 그걸 또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 절차에 관한 거니까 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논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방조잖아요, 방조. 방조면은 그냥 방치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자고 했거든요. 예. 이게 방치는 아니에요. 또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어떤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나올지도 한덕수 총리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은 막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의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비상계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검의 논리 자체, 방조라는 그 논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할지라도 네. 뭐 물론 판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아마 정상적이라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다. 한덕수 전 총리한테 방조 혐의를 지금 씌우기가 그렇게 쉬운 국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재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여당 대표 정청래, 야당 대표 정동영 이 두 분 다 아주 초강성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두 사람이 앞으로 계속 진짜 싸움만 하면 네. 뭐 당내 강경파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나라와 우리 국민은 뭐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국정이 잘 굴러갈 수도 없고요. 이게 정치인들한테 통합, 국민 통합 이거는 뭐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과제. 네. 일단 서로 대화의 상대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말씀은 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한 줄 논평 정청래, 장동혁 악수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악수를 할까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예, 네, 오늘 한 줄 논평. 자,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저희가 모두에 했는데 사실 이게 문서가 없이 그냥 말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들을 들어보면 마치 이 돈을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조성하는 그 펀드 같은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위임을 했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 한 줄 논평은 말뿐인 정상회담 우려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 검찰개혁,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중심으로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